5학년 친구들 안녕하세요. 10단원 주인공이 되어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공부할 문제는 경험을 이야기로 표현하는 방법 알아보기입니다. 중간중간 영상을 멈추고 공부한 내용을 교과서에 기록하는 것 잊지 마세요. 여러분이 비 오는 날 겪었던 일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무엇인가요? 차를 타고 가다가 비가 많이 와서 물이 점점 차오르는 도로를 지나갔던 일입니다. 저는 얼마 전 하교하는 중에 갑자기 소나기가 쏟아져 집까지 불이 나게 뛰어갔던 일입니다. 그랬군요. 우리가 오늘 배울 내용도 비 오는 날에 있었던 일입니다. 어떤 내용이 나올지 교과서 312쪽을 펴고 그림을 보세요. 진주가 비 오는 날에 어떤 일을 겪었는지 살펴보고 인물, 사건, 배경으로 내용을 정리해 봅시다. 그리고 물음에 답해 보세요. 얘들아, 오늘 비가 와서 3교시 체육 수업은 체육관에서 한대. 휴, 다행이다. 그런데 성훈이하고는 다른 편이었으면? 잠시 후 체육관. 야, 민영이 막아. 자기는 얼마나 잘한다고? 야, 그것도 못 막냐? 너도 잘 못 막으면서 왜 나한테만 그래? 진주랑 성훈이는 좀 더 대화를 하는 게 좋겠어. 서로 하고 싶은 말 없니? 진주가 겪은 일 잘 살펴보았나요? 그럼 313쪽에 정리해 봅시다. 어떤 인물이 나오나요? 민영이입니다. 진주입니다. 성훈이입니다. 선생님입니다. 네, 그럼 이들에게 어떤 사건이 있었나요? 체육관에서 체육 수업을 할 수 있어 좋아했으나 진주는 성훈이와 같은 편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체육 시간에 간이 축구를 하다가 진주와 성훈이가 다투었습니다. 상담실에서 선생님과 진주와 성훈이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다음, 그럼 배경, 즉 때와 장소는 어떻게 변했나요? 시간에 따라 달라진 장소를 알아봅시다. 2교시 쉬는 시간땐 교실입니다. 다음 시간은 3교시 체육 시간입니다. 그럼 장소는 체육관입니다. 그럼 3교시 쉬는 시간대 장소는 상담실입니다. 네, 진주가 겪은 일을 인물, 사건 배경에 따라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제 물음에 답해 봅시다. 여러분은 진주와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나요? 친구와 보드게임을 하다가 말싸움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진주와 성훈이처럼 말다툼을 했었군요. 다음, 위 내용을 이야기로 어떻게 만들면 좋을까요? 어떤 방법으로 쓸지 생각해 봅시다. 일이 일어난 차례대로 씁니다. 네, 시간의 순서에 따라 쓰는 게 읽기에 좋죠. 다음은 진주와 성훈이의 사이가 안 좋은 까닭을 이해하도록 씁니다. 네, 등장인물 사이의 관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죠. 그럼 다음, 인물의 마음이 잘 나타나도록 씁니다. 네, 이야기를 읽는 사람이 공감할 수 있도록 인물의 마음을 잘 표현해야 하죠. 이제 314쪽을 봅시다. 이 글은 진주가 앞에 나왔던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꾸며 쓴 글입니다. 혹시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 기억하나요? 글을 읽기 전에는 무엇을 하면 도움이 된다고 했죠? 제목을 보고 내용 짐작하기입니다. 그럼 대화가 필요해라는 제목을 보고 무슨 내용이 나올지 떠올려 볼까요? 평소에 대화가 부족해서 서로 오해했던 일이 나올 것 같습니다. 네, 그럴듯하네요. 그럼 읽기 중에는 어떤 활동을 한다고 했죠? 중요한 부분에 밑줄을 그어보는 것입니다. 이야기에서 중요한 부분이란 등장인물의 성격이 드러난 부분이나 인상 깊은 부분입니다. 네, 그리고 다 읽고 난 후에는 재미있었던 점이나 기억에 남는 점을 이야기해보면 도움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럼 이제 진주가 쓴 글을 읽어볼까요? 영상은 잠시 멈춥니다. 다 읽었나요? 그럼 아래 3번을 봅니다. 대화가 필요해를 읽고
진주가 실제로 겪은 일과 꾸며 쓴 이야기를 비교하여 표에 정리해 봅시다. 어떤 내용을 정리해야 할지 어렵다고 느껴진다면, 그럼 지난 시간에 배운 대로 꾸며 쓴 이야기와 일기가 어떻게 다른지 생각해 보세요. 기억나지 않는 친구들은 311쪽으로 다시 돌아가서 내용을 확인한 뒤에 해결해 봅니다. 그럼 인물부터 확인해 볼까요? 실제로는 민영이, 진주, 성훈이 선생님이 나옵니다. 그럼 이야기에서는 누가 나오나요? 민영이, 상은이, 인국이, 선생님입니다. 다음 사건을 확인해 봅시다. 실제로는 체육 시간에 대해 설명하고 진주와 성훈이가 다투고 진주와 성훈이가 선생님과 이야기를 나누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럼 실제 사건을 이야기에서는 어떻게 꾸몄었나요? 이야기에서는 상은이와 인국이가 얘기하는 장면만 추가되고 나머지 내용은 진주와 성훈이 대신 상은이와 인국이로 인물만 바뀌고 내용은 모두 같습니다. 네, 중요한 부분은 그대로 옮겼습니다. 다음 배경은요? 교실, 체육관, 상담실입니다. 이야기에서의 배경은 배경은 꾸미지 않고 그대로 같습니다. 경험한 일의 큰 흐름은 그대로 가져가고 약간만 꾸몄었죠. 다음 4번 앞에서 정리한 내용을 바탕으로 경험을 이야기로 쓰는 방법을 알아봅시다. 보기를 보고 빈칸에 알맞은 낱말을 넣어 대화를 완성해 봅니다. 이야기가 참 재미있다. 대화글을 많이 쓰고 우리 주변에서 쉽게 겪을 수 있는 일을 이야기로 써주었어. 고마워. 5학년 때 있었던 일 가운데에서 이 일이 가장 기억에 남았어. 친구와 내 이름을 다른 이름으로 바꿔보았어. 제목을 대화가 필요해라고 지은 까닭은 뭐니? 말 그대로야. 대화로 서로 오해를 풀었으면 하는 내 생각을 담았어. 그랬구나. 그런데 일어난 일의 차례가 바뀐 부분이 있어. 응, 그래야 처음 시작이 재미있을 것 같았거든. 필요하다면 사건을 지어낼 수도 있어서 조금 지어서 썼어. 재미있었어. 인국이를 자세히 설명한 것은 이야기를 읽는 사람들이 잘 이해할 수 있게 하려고 그런 거지? 맞아. 알아줘서 고마워. 그러면 내가 내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을 한번 써볼래? 그럴까? 마지막 부분에는 사건을 어떻게 해결했는지 나타나야 하는데 응, 상은이가 인국이랑 대화하면서 사이가 좋아진 내용이 잘 나타나면 좋을 것 같아. 경험을 이야기로 쓰는 방법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어서 이야기의 흐름을 알아보고 대화가 필요해서 이야기의 흐름에 해당하는 부분을 찾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의 흐름에서 첫 번째 단계는 시작 부분으로 배경과 인물을 설명합니다. 해당 부분은 인국이와 비에 대해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사건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단계로 해당 부분은 체육 시간에 대해 알려주는 부분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등장인물의 갈등이 꼭대기에 이르는 단계려 상은이와 인국이가 싸우는 부분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네 번째는 사건을 해결하고 마무리하는 단계로 선생님과 함께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네, 사건이 발생해서 갈등을 겪고 해결하기까지의 과정을 하나의 흐름으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그럼 다음 4번에서 정리한 내용을 바탕으로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을 써보도록 합시다. 과연 이어지는 내용을 어떻게 써야 할까요? 이 이야기를 통해 글쓴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씁니다. 그리고 글쓴이의 생각이 잘 드러나도록 앞의 이야기 흐름에 따라 이어서 씁니다. 네, 그럼 이제 마지막 부분을 써봅시다. 조금 어렵다면 선생님이 보여주는 예시를 읽고 비슷한 흐름으로 써보세요. 단, 그대로 베껴 쓰는 것은 금지입니다. 정답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므로 배운 내용을 하나씩 떠올려보며 자유롭게 써봅니다. 쓰는 동안 영상은 잠시 멈춰주세요. 다 썼다면 아래 6번을 봅니다. 겪은 일을 이야기로 만들 때 생각할 점을 얘기해 봅시다. 읽는 사람이 관심을 보일 수 있는 경험을 써야 합니다. 읽는 사람이 이해할 수 있게 쓰는 것도 중요합니다.
내가 말하고자 하는 주제가 잘 드러나도록 이야기 흐름에 맞게 써야 합니다. 또 생각할 점을 무엇이 있을까요? 사건을 어떻게 전개하고 어떻게 해냈는지 나타나야 합니다. 네, 여러분의 경험이 이야기로 옮겨지는 과정과 방법에 대해 공부하였습니다. 학습한 내용 잘 기억하도록 하고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국어 시간에는 10단원에서 배운 내용을 종합하여 여러분의 경험을 이야기로 만들어보는 활동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안녕. 뿅.